손주 돌잔치가 끝나고 다 같이 아들 집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들 뒤로 슬쩍 다가가더니 손으로 등을 밀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며느리는 그걸 보며 친구들이랑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전에 아들한테 재활 중에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했거든요. 설마 그랬을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듣는 건 아닐까? 근데 제 눈앞에서 그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오늘은 제 며느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충남 홍성에서 남편 이기만과 함께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남편은 홍성 토박이였고 저는 안동에서 중매로 시집을 왔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의 농사일까지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큼은 충만했어요. 그런데 임신 8개월이 되던 해 남편이 동네에 새로 들어온 호프집 여사장과 바람이 난 겁니다. 서울에서 이혼하고 내려온 여자였어요. 결국 제가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 여자가 먼저 꼬드겼어. 나는 진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딱 몇 번이야. 진짜야. 딱 몇 번. 그게 바람이 아니라고. 부른 배를 안고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농사까지 챙기던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무릎 꿇고 빌었고 뱃속 아이도 있었고 혼자 아이 낳아 시골에서 살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또 한눈 팔면 그날로 이해 데리고 나간다. 남편은 그 뒤로 정말 달라졌어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용서한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들도 딸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힘든 시절을 버텨가며 키운 아들 준혁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아빠 붕어빵으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동네 어른들이 늘 우리 동네 꽃미남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성격도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37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 좀 당황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친구들과 어쩌다 한 번 간 자리였는데 수아가 먼저 접근했다고 했어요. 엄마, 그 자리에서 내가 제일 키 크고 잘생겼나 봐. 얘가 먼저 번호 달라고 했어. 아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런데 막상 데려온 수아를 보니 그 선입견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첫 인사부터 살갑고 예의 바랐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준혁 오빠가 너무 좋아서 제가 먼저 들이댔어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난 게 뭐 대수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 수아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명절이면 일찍 내려와 제 옆에서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엔 남편이 논밭에서 일하다 발을 삐끗해서
꼼짝없이 누워있게 됐는데요. 수아가 그때 혼자 내려와서는 시아버지 병간호를 도맡아 했어요. 아버님, 입맛 없으시죠? 제가 죽 좀 써드릴게요. 직접 끓여온 죽을 정성스럽게 떠먹여 드리는데 남편이 제게 살짝 귓속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 잘 들였다. 저도 그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트에서 만났다고 걱정했던 제가 부끄러울 만큼 수아는 진심으로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그 따뜻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출장 다녀오던 길에 대형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던 순간 수아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어머니, 준혁이가 사고가 났대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저 너무 무서워요. 어떡해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수아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심장이 내려앉아 손발이 떨렸지만 오히려 수아가 더 걱정됐습니다. 수아야, 진정해. 엄마 지금 바로 올라간다. 남편이랑 혼비백산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죠. 수술실 앞에서 수아는 두 손을 꼭 쥐고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워 보이던지.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가 말했어요. 하반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활을 꾸준히 하시면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흐트러지면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수아는 준혁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며느리라면, 수술실 앞에서 저렇게 울던 이 여자라면 아들 곁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아들은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여기 오신 분들 중 가장 독하게 하세요. 이대로면 몇 달 안에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아들 곁에서 며느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더니 나중엔 아예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일 아니시면 문자로 주세요. 애 보느라 잠을 못 자서요. 반찬을 챙겨다 주면 입에 안 맞는다 했고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이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린아이 혼자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픈 남편까지 있으니 예민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엄마, 나 오늘 수아한테 혼났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던 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집안일을 했다고 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그러다 수아 명품 코트를 세탁기에 잘못 넣어 줄어들게 만든 겁니다. 아니, 이게 드라이클리닝인 거 몰랐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왜 쓸데없이 건드려서 망쳐놔. 거동도 불편한 남편이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혼이 난 거예요. 엄마, 나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 그 말을 듣는데 제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얼마나 참고 살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때부터였어요. 수아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싶었던 게 손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독감으로 참석을 못했고 딸 지은이는
병원 3교대 근무를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올라갔어요. 사돈 최명자 씨와 며느리 친구들 몇 명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며느리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사돈, 친구들과는 까르르 웃으며 수다를 떠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준혁이한테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준혁아, 애 좀 봐. 나 밥 먹어야 하잖아. 여러 사람 앞에서 남편 이름을 부르며 명령하는 그 말투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손주 돌잔치니까.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아들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 친구들도 함께요. 거실에서 다시 술판이 벌어졌어요. 며느리, 사돈, 친구들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불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들은 저희가 써야 하고요. 거실은 보시다시피 친구들이 있잖아요. 불편하시겠지만 저기 베란다에서 주무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베란다가 거실을 확장한 공간이긴 해도 술판을 하나도 치우지 않은 채로 추운 날에 이불만 던져주면서요. 친구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창피하고 분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아들 얼굴을 봤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아들을요. 저는 말없이 이불을 받아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베란다 통유리 너머로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고 살고 있을까? 우리 아들이, 며느리 친구들이 돌아가고 사돈과 수아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른 사돈이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 재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아? 왜 아직도 휠체어야? 언제까지 우리 딸 고생시킬 거냐고. 며느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포기했어, 진짜. 애만 아니었으면 벌써 나갔다. 돈도 못 벌어오고 남편 구실도 못하고 내 팔자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우리 준혁이가 사고 나고 싶어서 났어? 열심히 재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자 사돈이 발끈하고 나섰어요. 아니 사돈,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분풀이 좀 한 거 가지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였어요. 아들이 조용히 하지만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따님이 그동안 뭘 하고 다니셨는지 제대로 알고 계세요? 며느리 수아는 아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나이트 다니던 친구들과 어울려 호스트바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푼다고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면서 나가서요. 거기에 탕진한 돈이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사고로 받은 보험금, 회사 보험에 개인 보험까지 합쳐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호스트바 남자에게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사줬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참아왔던 겁니다. 자는 척하며 폰을 뒤졌고 사진도 문자도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면서요. 돌잔치가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려고. 사돈 최명자 씨는 경악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수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더듬었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자는 척하고 다 봤어. 폰도 다 봤고 그 남자랑 찍은 사진도 문자도 다 있어. 증거 다 모아놨거든.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아가 아들 뒤로 슬쩍 다가가더니 등을 밀어버렸어요.
아들이 휠체어째 앞으로 쏠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걸어봐. 이것도 못하는 게 무슨 남편이야. 수아가 비웃듯 말했어요. 재활 중에 미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했는데 제 눈앞에서 그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며느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쾅! 수아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아니, 사돈 미쳤어요. 달려드는 사돈 최명자 씨 얼굴에 맥주잔을 드러냅다 부어버렸습니다. 미쳤냐고요? 발이 불편한 사람 밀어 넘어뜨리고 비웃은 당신 딸이 멀쩡한 거예요. 제가 미친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고소할 테면 해봐요. 나도 아들이랑 같이 신고할 테니까. 남편 보험금으로 호스트바 남자한테 차 사준 거 법정에서 다 얘기합시다. 사돈은 맥주를 뒤집어 쓴 채 말문이 막혔고 며느리는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딸 데리고 당장 나가세요. 다음엔 맥주잔이 날아갈 테니까. 그날 이후 아들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딸 지은이가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봐 줬어요. 보험금 횡령, 호스트바 행각, 재활 중인 남편에 대한 폭력까지 증거가 명확했고 재판부는 아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아들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 1년 뒤 아들은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뛰기도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랑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준혁이는 싱글데디로 손주를 키우며 회사도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딸 지은이가 틈틈이 오빠 집에 가서 조카 곁을 채워주고 있고요. 그럼 며느리 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호스트바 남자는 수아가 돈이 떨어지자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보증금까지 다 날리고 완전히 파산한 수아는 지금 부산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아이가 보고 싶다고. 아들은 짧게 답했습니다. 양육비 계속 안 보내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시아버지 죽 떠먹여 드리던 그 며느리가 진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이 다시 뛰는 걸 봤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